그 과정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 치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기능을 회복하고 조직을 복원하며 몸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특정 원료가 필요합니다. 식단을 통해 이러한 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조직은 몸의 세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포를 파괴하고 소모하며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몸은 작년과 90% 다릅니다. 세포의 90%가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 이러한 양질의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깨끗한 연료도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가 깨끗하게 연소되어야 합니다. 조직과 세포, 그리고 이 기능을 회복하려는 동안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애초에 손상을 일으킨 모든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이는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독소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체 식품의 일부가 아닌 인공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방부제, 첨가물, 살충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세정제, 개인위생 용품 등에 있는 중금속과 화학물질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더 많이 청소할수록 전반적인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더합니다. 특정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약용식물과 허브 말입니다. 항균, 항염, 항진균 효과가 있어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몸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제공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식품들은 특별한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연어와 정어리 같은 생선에서 나옵니다. 다른 생선도 있지만 주로 기름진 생선에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작은 고등어가 좋은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생선은 먹이사슬의 더 높은 단계에 있고 독소를 축적하며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금속과 살충제를 함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는 EPA와 DHA입니다. 이 지방산들은 세포막의 일부가 됩니다. 세포를 대체하고 더 건강한 세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그 세포들을 위한 건강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거나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생선. 이 지방산들은 일반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경양소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식물이 먹히지 않기 위해 가지는 특정 방어 메커니즘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생선에는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자연적으로 만드는 화학 전달 물질이며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민감할 수 있고 히스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히스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그렇다면 히스타민은 무엇일까요? 이는 신체가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 전달 분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너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 알레르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타민은 위산 분비, 수면 각성 주기, 인지 기능에도 신호 전달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화합물이며 매우 중요하지만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에 여러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당연히 몸의 자연적이기 때문에 몸에서 생산합니다. 주로 호염구라고 불리는 작은 백혈구 안에 떠다닙니다. 하지만 몸 안에 다른 박테리아나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는 음식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히스타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가끔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면에서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음식을 숙성시킬 때도 예를 들어 치즈나 와인을 숙성시킬 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히스타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매우 건강한 발효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특정 식품을 발효하면 우리에게 좋을 수 있는 박테리아를 만들지만 더 많은 히스타민을 생성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의 또 다른 원천은 우리 장내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을 생성하는 균주가 너무 많으면 이러한 반응에 이미 어느 정도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 다음 그룹의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식물에서 나옵니다.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씨와 치아씨드가 단연코 가장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오메가3의 풍부한 공급원은 거의 없습니다. 식물에 있는 오메가3 유형은 ALA, 알파 리놀렌산라고 불립니다. 이것과 생선 기름의 차이는 식물에서는 이 알파 리놀렌산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 지방산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은 EPA를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DH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EPA와 DHA는 몸이 찾는 최종 산물입니다. EPA와 DHA를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최종 형태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그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LA가 EPA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공급원이 아니며 식물성 오메가3만 섭취하는 것은 대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ALA의 1%만큼만 DHA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HA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EPA와 DHA를 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록 전통적으로는 ALA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오메가3처럼 그것은 염증을 줄이고 제어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몸을 돕습니다. 그것이 하는 한 가지 방식은 오메가3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그것이 최종 형태의 EPA나 DHA가 될 수 있든 없든 여전히 오메가 율기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메가 6대 오메가 3 비율이 20대 1, 30대 1로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좀 더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염증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긍정적인 측면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에 반응합니다. 피트산염이라는 환경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물론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식품은 염증을 줄인다고 말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트산염,
이 한경양소는 미네랄 흡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신이 먹는 음식과 함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은 훌륭합니다. 섬유질,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에 있는 피트산염은 미네랄 일부에 결합하여 우리가 흡수할 수 없게 하고 그냥 배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흡수율을 특정 비율만큼 감소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음식을 먹고 있을 때만 차단합니다. 그래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효과가 아닙니다. 목초먹인 육류, 또 다른 오메가3 식품은 사실 목초먹인 육류입니다. 오메가3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영양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몸이 찾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초먹인 것이라면 좋은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도 가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이 건강하고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을 먹었다면 1대1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아주 풍부한 공급원은 아니지만 이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추는데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경양소가 전혀 없습니다. 방해하는 이러한 식물 화합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 특히 약간 숙성된 고기는 히스타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다시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 간유. 제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오메가3 공급원은 대구 간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방산 공급원 중 가장 풍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고 EPA와 DHA 모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D도 풍부하며 이 두 비타민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비타민입니다.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하는 전구체와 같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생체 이용률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구 간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스타민 일부를 여전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섭취한다면 비타민 A와 D가 너무 강력하고 풍부하여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섭취한다면 비타민 A와 D 수치를 측정하여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먹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확실하게 독성을 유발할 것입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 그리고 항산화제가 매우 풍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사용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천연 항산화제가 있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들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처럼 항산화제가 매우 풍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는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블루베리에는 옥살산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우 민감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항산화 식품은 초콜릿 또는 카카오입니다. 그것은 콩이며 당연히 초콜릿의 이점은 설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콩 자체에서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장 어두운 초콜릿을 먹거나 카카오로 음료를 만들어 스테비아 같은 것으로 달게 해야 합니다. 이 카카오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블루베리처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옥살산염과 히스타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항산화 식품은 녹차입니다. 이는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단점은 탄닌과 카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도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이라고 불리는 것이 거의 토마토에만 있거나 적어도 자주 강조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는 히스타민과 렉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가지과 식물이며 렉틴은 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끈끈한 단백질입니다. 음식 과민성과 조상 식단, 어떻게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모든 음식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함유한 것들은 우리가 몸의 불균형이 생길 때까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당신에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균형이 무너진 이유, 우리가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공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세상을 이전 5만 년보다 더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씨앗 기름 때문에 우리는 몸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대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등급 만성 염증과 함께 말입니다. 인류가 이전에는 결코 겪지 못했던 독성이 있습니다. 오염, 살충제,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 세정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었는지 정말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을 흙에서 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박테리아에 노출되었고 우리 몸은 그것들과 상호작용하고 건강한 균형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박테리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신 세균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살균되어야 하고 대신 우리는 모든 표면에 화학 물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성 부담을 더하고 필요한 박테리아 일부를 모두 제거합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 디바이오시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큰 것은 장내 세균 불균형, 디스비오시스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장내 박테리아의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통과하는 모든 것,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을 정말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처리, 포장, 당신에게 제공되도록 하거나 제거하는 데 마지막 결정권을 가집니다. 항생제를 남용할 때 그들은 나쁜 박테리아, 즉 당신이 제거하려고 하는 감염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박테리아도 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차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면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단순히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멸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공식품은 그 과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코로나19 같은 요인도 있습니다. 최근의 팬데믹은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고 세균총을 바꾸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우리에게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를 먹이고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섬유질을 잘 견디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병원성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섬유질은 그 박테리아들도 먹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섬유질 공급원 두 가지는 치아씨드와 아마씨입니다.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 함량도 높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일부에 결합하여 재흡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과다 흡수자라고 불리는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재흡수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일부를 결합하고 배출하여 재흡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와 아마씨의 경우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메가6기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트산염, 즉 미네랄 흡수를 막고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한경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또 다른 인기 있는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섬유질 함량이 매우 높고 영양 밀도가 높습니다. 팔로 식단의 식품이며 덩이줄기입니다. 한경양소가 매우 적습니다. 식물치고는 전통적인 화학방어 물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꽤 놀랍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혈당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과 비교해서 라고 묻고 싶습니다. 스테이크와 브로콜리 아니면 팝콘과 탄산음료와 비교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여전히 매우 높은 탄수화물, 즉 전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맛이 달콤하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식물성 식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높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크푸드만큼은 아니지만 혈당을 훨씬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포드맵, 포드맵이라고 불리는 음식 카테고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의 약자입니다. 특정 박테리아를 먹일 수 있는 짧은 섬유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있고 FODMF 식품을 먹으면 가스와 더부룩함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 심장 건강에 중요한 또 다른 종류의 음식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심장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경양소가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다른 채소나 식물성 식품보다 한경양소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일의 문제는 설탕이 많다는 것입니다. 레몬과 오렌지 중에서는 레몬을 고집하겠습니다. 저는 레몬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에 짜 넣거나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오렌지는 설탕 함량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아마 오렌지는 피하고 레몬을 고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민감성이 매우 높다면 가끔 오렌지 같은 과일 몇 개는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렌지 주스는 피하는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는 가공식품이며 설탕이 그냥 떠다니며 흡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망도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렉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가지처럼 가지과 식물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이 렉틴에 매우 민감하며 그렇다면 확실히 피해야 합니다. 발효, 식품, 그리고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로 식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산성 환경을 만들고 음식 속 설탕 일부를 소비하며 이러한 박테리아는 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병원성 박테리아 일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표적인 것은 양배추로 만든 사우어크라우트입니다. 그리고 김치라고 불리는 아시아 버전이 있습니다. 발효 유제품인 케피어와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발효 대두인 된장과 템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클 비트, 당근과 같이 발효될 수 있는 다양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발효된 것인지 단순히 절이거나 소금물에 담근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발효식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프리바이오틱스로 프로바이오틱스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박테리아가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늘, 양파, 리크, 사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했던 FODMAP도 양파와 마늘이 FODMAP의 일부입니다.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박테리아 균형에 따라 이것들을 아주 잘 견딜 수도 있고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는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뿌리, 그리고 다른 섬유질 공급원들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은 장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은 당신의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 민감성, 대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당신에게 반응이 있을 때까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견디는지 여부를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부룩함이 없고 설사, 변비, 발진, 재채기가 없다면 그 음식을 잘 견디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신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상적으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더 잘 견디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분해할 수 있도록 장내 세균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그렇다면 큰 질문은 물론 이것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균형을 어떻게 회복하여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변화를 시도하고 어떤 음식을 잘 견디고 어떤 음식이 당신을 악화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것이 있는지 악화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아지고 있다면, 기분이 좋아진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도입하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분이 나빠졌다면 멈추십시오. 몸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이었거나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합니다. 다른 것을 시도하고 더 천천히 시도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파악하고 나아진다면 훌륭합니다. 성공하신 겁니다. 계속 배우고 잘 사세요. 하지만 몇 번의 시도와 오류를 거듭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으면 아마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능의학을 하거나 이런 종류의 일에 정말 능숙한 지역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단, 데이터, 하지만 무엇보다도 측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혈액검사입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개별 지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패널을, 최적 범위와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개발한 혈액검사 과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온라인으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에 대해 많이 배우고 혈액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의사에게 간다면 그들은 아마도 지표가 어디에 있고 범위 밖에 있는지 외에는 혈액검사에 대해 아무것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정 외에도 그룹도 있습니다. 저는 원격 진료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상담을 해줄 의사 그룹입니다. 혈액검사와 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엄청난 돌파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이 목격하는 것은 더 많은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마 1% 정도였던 어려운 사례들이 지금은 방문하는 사람들의 30% 정도가 정말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큰 것은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DNA 분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인을 보기 위해 인간 DNA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지방산 검사입니다. 지방산 상태,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 그리고 염증 상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간단한 경우라면 아마도 식단을 훨씬 더 좋게 바꾸고 2-3달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례 중 하나라면 1년, 어쩌면 2년이 걸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제 클리닉에서 원격 진료팀과 함께 이러한 어려운 사례들을 사람들이 헤쳐나가도록 돕는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래에 몇 가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즐거웠다면 저 영상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여 건강을 진정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반드시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 버튼을 켜서 모든 알림을 설정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거나 미소 짓게 하거나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징후가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당신의 이야기가 시청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당신과 같은 남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해일지도 모릅니다.